여러분,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 있잖아요. 그 안에 정말 기가 막힌 공학 기술이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바로 그 컴퓨터 메모리의 비밀, 이른바 숨겨진 계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. 왜 컴퓨터에는 메모리가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종류가 들어있을까요? 이게 단순히 그냥 저장 공간 늘리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. 핵심은 바로 속도와 비용,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아주 절묘하게 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. 자, 그럼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이 엄청난 속도와 착한 가격이라는 어찌 보면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는지 그 기막힌 공학적 퍼즐과 우아한 해법 속으로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 퍼즐을 풀려면요,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. 바로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, 그리고 그 CPU의 작업 공간인 메모리의 관계입니다. 이 둘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를 알아야 모든 게 이해가 되거든요.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. 자,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. CPU는 엄청나게 일 잘하는 직원이고요. 주기억 장치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램 있죠? 그게 바로 이 직원의 책상인 거예요.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서류나 도구들은 전부 이 책상 위에 쫙 펼쳐져 있어야 바로바로 일을 할 수 있겠죠? 그런데 말이죠.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 터집니다. 바로 엄청난 속도 차이라는 문제예요.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컴퓨터 공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혁신이 필요할 정도였다니까요. CPU는요, 비유하자면 진짜 포뮬러 1 경주용 차처럼 쌩쌩 달리는데 정작 일해야 할 책상, 즉 주기억 장치는 믿음직하긴 한데 느릿느릿한 배송 트럭 같은 거예요. 이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. 생각해 보세요. 포뮬러 1 경주차가 배송 트럭이 짐 내려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바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. CPU의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그냥 데이터를 기다리느라 허공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. 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엔지니어들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. CPU와 주기억 장치, 이 둘 사이에 아주 특별한 다리를 하나 놓자는 거였죠. 그 다리의 이름이 바로 캐시 메모리입니다. 이 캐시라는 녀석은요, 일종의 고속 임시 창고 같은 거예요. CPU가 나 이제 그거 필요할 것 같은데? 하기 전에 자주 쓰는 데이터들을 미리 싹 가져다 놓는 거죠. 아주 눈치 빠른 비서 같다고 할까요? 여기서 더 재밌는 건요. 요즘 나오는 CPU들은 이 캐시를 아예 자기 몸 안에, 그것도 L1, L2, L3 이렇게 여러 단계로 품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 얼마나 더 빨라졌겠어요? 자, 이렇게 해서 속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.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거든요. 바로 영속성, 즉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문제죠. 왜냐하면 이 CPU의 작업 공간, 그러니까 램이나 캐시는 휘발성이거든요. 전원을 딱 끄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처럼 모든 걸 싹 다 잊어버려요. 그럼 우리가 작업한 파일들은 다 어디로 가나요? 네, 바로 이래서 컴퓨터를 꺼도 파일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영구적인 창고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. 자, 그래서 드디어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꿰는 그야말로 컴퓨터 메모리 설계의 최종 설계도가 등장합니다. 이름하여 메모리 계층 구조, 우리가 흔히 메모리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바로 그 개념입니다. 이게 바로 그 메모리 피라미드예요. 한번 보세요. 맨 아래 가장 넓은 층에는 우리가 파일 저장하는 SSD나 하드디스크 같은 영구적인 책장이 있고요. 그 위로 올라가면 임시 작업 공간인 램, 그 위에는 더 빠른 고속 비서, 캐시, 그리고 맨 꼭대기, 피라미드의 정점에는 CPU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작동하는 레지스터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 피라미드가 왜 이런 모양일까요? 여기서 핵심은 바로 각 층마다 존재하는 트레이드오프, 즉 뭔가를 얻으면 뭔가를 포기해야 하는 관계를 이해하는 겁니다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간단하죠? 피라미드 위로 올라갈수록, 그러니까 보조기억 장치에서 레지스터로 갈수록 속도가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라집니다. 압도적이죠.
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. 자, 비용 그래프를 볼까요? 이것도 똑같아요. 위로 올라갈수록, 즉 빨라질수록 같은 용량당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집니다. 역시 빠르고 좋은 건 비쌀 수밖에 없다는 진리죠. 그리고 마지막, 용량을 보면 이 관계가 딱 정리가 됩니다. 위로 올라갈수록, 그러니까 빠르고 비싸질수록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는 반대로 확 작아지는 거예요. 속도와 용량은 반비례하는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그냥 복잡한 이론 얘기가 아니에요, 여러분. 이 피라미드 구조야말로 우리가 지금 쓰는 이 가격에 이런 성능을 내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 해준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결국 목표는 이 각 층들의 장단점을 잘 조합해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. 바로 이 절묘한 균형 덕분에 우리가 쓸모에 딱 맞는 컴퓨터를 살 수 있는 거죠. 한번 보세요. 예를 들어 게임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0.1초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비싸더라도 빠른 캐시랑 넉넉한 램에 투자해야겠죠. 반면에 문서 작업을 많이 하는 사무직이라면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대한 자료를 저장할 큰 SSD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. 이 피라미드 구조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자마다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컴퓨터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. 결론적으로 이 메모리 계층 구조는 정해진 돈으로 최고의 성능을 뽑아내기 위한 그야말로 경제학과 공학이 만난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매일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고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. 이 메모리 피라미드는 수십 년 동안 컴퓨터 세상의 뼈대가 되어줬어요. 정말 굳건했죠. 하지만 요즘 AI다 뭐다 해서 모든 게 바뀌고 있잖아요. 과연 미래에도 이 피라미드는 지금과 같은 모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구조가 등장하게 될까요? 정말 궁금해지네요.